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메갈로이어스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바로 그냥 이야기 시작할게요. 15분 주어져 있고,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아마 1시간 동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4시 반에, 죄송합니다. 내일 5시에 학원 3층에 오시면 1시간 정도 그냥 간담회 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 뭐 듣지 않으셔도, 들을지 고민하시는 분도 상관없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구체적인 얘기를 따로 그거 막상 하면 많이 안 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시는 분들 뭐 좀 뭐 선물도 드리고 무슨 교재 같은 거 그냥 뭐 제가 좀 뭐 사례형 압축이나 이런 것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시면 그냥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작년에 제가 수강생이 150명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했더니 끝나고 했거든요. 7명 와가지고 나 이번 수업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강일에는 150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얘기를 또 가까운 데서 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앞에 최홍구 변호사 얘기 잘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교재를 쓰도록 허락한 게 잠깐 후회가 됐어요. 말을 정말 잘하죠. 상당히 똑똑한 분이시고 또 후배지만 또 정말 들으면서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지금 제 뒤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말을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최영구 변호사가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거죠. 최영구 변호사랑 그렇게 친하게 자주 만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인가 만나서 민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랑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정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주어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면 방법이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레벨업 코스가 된 것 같고 또 우리 형사 교수님들도 오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코스에 계신 분들이고 한두 번 만나서 강사 간에 좀 소통을 하면 어차피 같은 코스를 가는 친구들을 좀 우리가 챙겨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서로 간에 어떤 일정을 배려하면서 또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레벨업 클래스를 뭐 대표해서 나온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걸 그냥 묶어서 오늘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맨 앞에 있지만 레벨업 클래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추천 대상의 세 번째 것, 시험장까지 계속 반복할 교재를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뭐 그냥 이런저런 책을 여러 개 보는 것은 독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강성민 변호사는 뭐 양쪽 코스 당연히 다 하고 있는데 저랑 좀 소울메이트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랑 좀 친하다 보니까 이 레벨업 코스의 특징이 차근차근 기본을 완성해 가자는 건데 사실은 좀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실력자들도 많이 와요. 내가 실력 차지만 올해 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차분히 정리를 해야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가을부터는 고민 안 하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완성하자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대로 코스를 따라갔어요. 올해하고 똑같은 그 과목 커리큘럼을. 근데 일부 수험생들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공법을 좀 빨리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법 스터디 플랜을 다음 주에 이제 이상하죠? 민법 시간에 좀 이상하면 강성민 변호사 잠깐 와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민형사 기간이 좀 기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공법을 스터디를 하기 위한 플랜을 좀 짜드리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인이 나갈 기본서의 핸드북 같은 거나 판례집 같은 걸로 데일리 스터디 플랜을 그냥 짜서 강성민 변호사 뭐 데일리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플랜을 짜드리면서 뭐 필요하다면 뭐 관리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공법이라는 과목이 민사 형사처럼 체계를 완전히 완성하는 것보다는 좀 개별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런 플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페이지가 없지만 한 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019년 4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말씀드리기 묵직할 수 있는데요. 자, 팩트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묵직하죠. 첫 번째, 민법은 어디에서든 나오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물변제 예약이 기록형에 나왔어요. 민법 607조, 608조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류 채권의 특정은 사회 사례형 나름 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올해 면책적 채무 인수가 판례 별로 없어요. 사례형에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는요. 괄호 안에 한번 먼저 보실까요? 예, 이 주제들은 끄덕거려지죠. 이거는 뭐 진짜 중요한 것들이다. 근데 이 주제들은 절대로 쉽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팩트 1, 2를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기출되지 않은 것도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고 기출된 것은 절대로 똑같이 안 내고 바꿔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참 지금 무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팩트까지 보고 나면 정말 힘들어지는데 오늘부터 25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일까요?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민소는 뺀 겁니다. 민법이 50일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 50일은 최종 시험 직전에 막판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늘은 왠지 좀 쉬고 싶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포함된 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감기 들어가지고 하루 공부 못하는 날이 만약에 오면 그날도 포함된 거고요. 친구 때문에 싸운 날도 포함되고 그 친구랑 화해하느라고 술 먹는 날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는 또 인생이에요. 그죠? 요즘에는 워라벨이 아니라 스라벨이란 말이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란 말이 있던데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가 세운 계획은 절대로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오는 상황에서의 50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출문제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되는데도 50일밖에 없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주교재는 10회독 반복 가능한 분량의 단일 교재를 반드시 선정해야 되고 내일 모레부터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0페이지 교재를 한 권, 두 권, 자, 사례 기출 해설, 객관식 해설, 그 다음에 무슨 기록형 교재 그런 걸 다 보면 5000페이지, 6000페이지가 되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보는 거냐는 거죠. 주교재가 있어야 되고요. 핸디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어디 가서 들고 가도 그냥 이걸로 써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제 책이 350페이지 로민정인데 이거를 가을까지 5번 정도 반복한 친구들도 물어보면 그 내용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래요. 그 350페이지 물론 축약이긴 하지만 사실 350페이지 축약 안 하고 문장으로 써도 6, 7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양인데 일반 수험에서는 근데 그것도 학생들이 그것도 뭐 중하위권이 아니라 중상위권 학생들이 진모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고 제가 1대1 상담하면서 1대1 상담은 저 막 문제 내거든요. 자기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모르겠다. 그래? 가압류가 된 부동산이 이러면 이제 당황하죠. 그러면은 그게 어디 있었죠? 이래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생각한다면 핸디한 걸로 반복할 수 있는 교재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 책을 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뭐 몇천 페이지짜리. 그러면 4번 항목에 있죠. 표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두꺼운 책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1회독 이후에 2회독을 할 때는 무조건 1회독보다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나중에 본다는 거는 뭐 위임, 임치, 조합, 뭐 화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메인 테마를 강사가 강의해 주는 것만 봐도 안 되고 일반적인 강의라면 여러분이 다음에 볼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으로 가신다면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이 두꺼우면 표시에 모든 걸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시한 거 외에는 지우는 표시에도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건 나 안 본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 더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무조건.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좀 말씀드리기 뭐 민망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 수강 후기 다양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제 강의 특징을 물어볼 때 이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제가 너무 교재가 얇아서 얇아서 요양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강의를 열심히 들은 후기 중에 저도 내 강의 중에 뭐가 제일 좋았고 뭐가 제일 안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좋았던 게 정확한 논리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요 말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뎁스하고 랭스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논리 이해라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지도 않은데 거길 깊이 들어가서 열심히 설명해서 듣고 나니까 완전 이해됐다. 근데 설명하는데 30분 걸렸다 강사가. 그러면 되게 비효율적인 시간인 거예요. 반대로 야 어차피 이건 너희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뭐 놀리고 뭐고 없어 빨리빨리 외워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지식을 아까 말했죠 변형된 기출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고 어느 범위까지 건드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논리를 모든 단원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그 정확한 논리 이해를 어느 단원도 정확한 논리 이해 없이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논리 이해를 해야 문제가 나왔을 때 구별이 되는 거죠. 갑자기 갑의 부동산에 A가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무슨 쟁점이에요? 그리고 보상금이 나왔대요.
참고로 저는 이게 별표 3개예요. 강력한 예상 문제예요. 떠오릅니까? 대상초원권이요? 위험부담이요? 다 아니에요. 부당이득이에요. 자, 여기 원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석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의 강력한 예상 문제 리스트예요. 그리고 제가 강력한 예상 문제 리스트는 작년에 느꼈지만 다 나왔어요. 법전에 1, 2, 3차랑 요번 변시액 다 나왔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안 나왔던 게 나온다니까. 팩트 1번. 안 나왔던 게 나와요. 이거 부당이득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헷갈리냐면 대상청원권이 뭔지 정확한 이해를 안 한 겁니다. 대상청원권은 땅을 주기로 한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이 수용 보상금으로 변형된 거거든요. 을은 아무에게도 땅을 내가 뭐 매매 계약했다는 땅 소유자가 되는데 얘가 무슨 땅을 줄 채권이 있습니까? 대상청원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위험부담, 내가 저 사람하고 서로 채권 채무가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내 채무가 특정물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을은 누구에게 뭘 이행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압류가 돼서 처분이 금지됐는데 처분 금지에 반해서 처분을 했는데 팔리고 보상금이 온전하게 받으면 너 가압류된 토지를 어떻게 보상금을 전체를 다 받았니? 그만큼은 부당이득해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부당이득 받은 청구는 부정되죠. 논거는 가압류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거를 저당권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했으니까 수용이 되면 보상금이 나오면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가압류가 된 토지를 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당권이 된 토지를 산 사람은 제3취득자예요. 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정리했는데 이게 봐봐요. 지금 여러분이 뭘 경험한 거냐면 자, 오늘은 저당권 배울 차례입니다. 저도 수업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팩트들의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적 이해와 체계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나왔을 때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청권 개념, 위험부담 개념, A급이란 건 알죠. 그럼 A급이면 무조건 시험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처분금지어랑 부당이득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현존하는 판례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20개 정도, 베스트 20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게 나오면 학생들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논리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점검이 매일매일 병행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네 번째는 제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시라 그랬고 제 책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뭐 표시 방법을 다 알려드리지만 2회독 때 제 책도 볼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표시의 모든 것을 거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좀 생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특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제 수업을 들었을 때 특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좋은 말 없는 말 다 갖다 썼어요. 지금 강의 좋아 보이려고. 근데 제가 조금 자부할 수 있는 게 2번, 5번, 7번만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보면 적중 페이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컵에 물이 담겼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반 담겼을 때 뭐 반이 찼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는 반이 찼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은데 제 강사들은요. 제가 강의를 한 콘텐츠에서 이번 기출문제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적중을 쓸 게 없어요. 그냥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강의 양이 좀 많아요, 사실. 미리 그냥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루는 게 많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노파심 때문에 대신 별표 1개, 2개, 3개를 해드리죠. 다 다뤄버리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나온 게 없어서 저는 적중보다 이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4% 10점짜리가 하나 제가 제 로민정에 없었던 판례입니다. 잽싸게 이 판에 넣어놨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그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에 있는 판례라서 그 판례 10점짜리 하나가 빠져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있었고 기록형은 빠진 판례나 법리가 없었고요. 특히 사례형 같은 경우에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번에 무건대리 추인이라는 좀 판례가 없는 이론 쟁점이었는데 제 책에 다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이 가장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란 말만 하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은요. 또 제가 또 좀 내세울 수 있는 건데 작년에 수강생이 현장에서 150명이었는데 신청자를 받아서 100명을 30분씩 상담을 했습니다. 시간을 더해보니까 50시간이었어요. 3시간짜리 강의를 치면 18회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당연히 뭐 무료로 해드린 거죠. 자, 올해도 뭐 무섭긴 한데 강의실이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150명이나 받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많아봐야 150명이라 그 정도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0분 동안 제가 미친 듯이 상담을 했거든요. 노트북 보면서 크게 도움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1시간 정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분 만에 했는데 도움을 본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있긴 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민소가 이런 게 고민이구나.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번 교재 개정 상황에 전부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 짧게 볼게요. 자, 나머지 목차들은 한 일부만 볼게요. 여기서 한 장만 앞으로 오셔서 아까 팩트와 솔루션 왼쪽에 있는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2019년 개설 확정 강좌인데요. 단언컨대 전국에서 제가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요. 여기 보면 2번 강의가 시그니처 강의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6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선사기 1, 2, 3, 4 법전형 모의고사면 총 강의가 9개입니다. 선택, 사례, 기출 1, 2, 3 전부 강의할 겁니다. 종합반은 전부 무료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강의를 해보면 제 강의를 듣다가 온 친구도 있지만 다른 강의를 듣다 온 친구도 있는데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변시 모의고사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했던 그 단어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거죠. 9회 강의를 전부 할 거고요. 10번 보시면 우리 학원은 마지막 그 12번 파이널에다가 최신 판례를 끼워 넣어서 같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회차가 너무 부족해서 12번 파이널 강의를 12회로 잡아놓고 1회 정도 보강을 해요. 이때는 제 로민정하고 로소정만 반복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제가 다 읽어버리거든요. 그때 거기 써있죠? 강의 속도를 따라가면 합격이라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불합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하순에 여러분이 불안할 수 있어서 최신 판례를 다 때려넣고 합니다. 9월 하순이면 출제 범위에 있는 2019년 판례가 전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안내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교재 이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너무 교재 이벤트를 강사시 좀 얘기하기 좀 그러긴 한데 123명을 이번에 로스쿨 민법의 정석 개정판하고 데일리 테스트가 책으로 나오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옵니다. 로스쿨 민법의 정석은 지금 견본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까 좀 보느라고 밑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한데 뭐 견본 하나 더 넣든지 해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돈 얘기하기 좀 그런데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착순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벤트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5시에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1시간 정도 여러분이 제 강의나 뭐든지 궁금한 거, 뭐 개별 상담은 어렵고요, 당연히.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단체 질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고민이 될 만한 질문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남으면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최용구 변호사 처음 얘기 듣고 좀 감동받았는데, 사실 저도 오늘 카톡을 어제 오늘 많이 받았겠죠. 그죠? 제가 세봤습니다. 합격했다는 친구들이 36명이었어요. 저한테 연락을 준 친구들이.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잘 안 된 친구들이 카톡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실은 뭐 축하할 친구들은 축하하면 되는 건데 마음은 10배, 20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변호사님 믿으니까 지금 등록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책임지세요 막 농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아까 최영구 변호사가 좋은 얘기했죠. 1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이 40이 다 돼서 붙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요즘 약간 슬픈 일이 있는데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법조 인생 길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합격자 카톡을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 모르는 친구예요. 제 안 친해요. 그 카톡이 왔어요. 첫 카톡이에요. 제가 수험생들하고 카톡을 주고받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첫 카톡이에요, 저랑. 그냥 뭐 제 칭찬 이런 거 다 빼고 자기가 1년을 돌아보니까 제일 잘한 거 하나가 있대요. 떨어지고 바로 등록해서 월요일날 가서 앉아 있었던 거. 여러분 제 강의가 아니어도 좋고 이 학원이 아니어도 좋아요. 월요일날 어디든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한 달 차라리 지금 혼란스러울 때 그냥 공부하세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아이씨 내가 왜 떨어졌지 하고 주말에 술 한잔 하시더라도 시작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월요일날 꼭 어딘가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